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큐브 다 받으셨나요? 네, 큐브 본체하고 이런 이제 파우치하고 다 따로따로 왔을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이제 다 한꺼번에 포장이 돼서 이제 배송이 되고 있고요. 잠시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큐브 구성품부터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는 4차시까지만 만들었어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다음 교육 들어오시기 전까지 또 4차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큐브를 가지고 고학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예제를 오늘 교육 끝나면 만들려고요.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갑자기 중학교 주미 수업이 잡혀가지고 강사를 못 구해서 제가 대신 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큐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는데 케이블 연결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류가 나거나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이게 신제품이니까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은 약간 뭐 하자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 스피커에서 소리 나는 게 약간 이상하다 그런 말씀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셨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면 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구성품을 보면 이제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큐브 세트가 있고, 요 큐브 본체 밑에 이제 거치대예요. 회색은 거치대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C타입 통신 케이블, 통신도 되고 충전도 되는 로이랑 똑같죠. 그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피규어 머리가 2개, 그다음에 몸이 하나. 조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파우치하고 열쇠고리, 요렇게 이제 구성품이 돼 있어요. 구성품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이런 스티커, 12종 스티커가 있죠. 그래서 큐브 챕터별 캐릭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서비스 품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구성품 확인 잘 하시고, 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첫날에 다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티커는 이제 저희가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제 패킹을 하다 보니까 또 혹시나 또 한두 장 안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추가 구매를 할 수 있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첫날 확인해서 빠져 있는 거는 제가 보내드리고, 근데 이제 수업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뒤늦게 발견해서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도 지급을 해드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첫날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실 때는 요 스티커는 원래 구성품이 아니에요. 구성품이 아닌데 그냥 저희가 서비스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 첫날은 이제 챕터에 보면은 요 큐브를 조립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연결을 해서 도트 매트리스에 불이 잘 들어오고 하는지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스티커에 보면 스티커가 들어있고, 이제 뒤에 스티커를 빼내면 이렇게 종이들이 다 남잖아요. 뒤에 이렇게 분리가 되죠. 스티커 뗄 수 있는 게 있고, 뒤에 요런 게 있죠. 이거를 이제 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쫙 연결을 하세요. 연결을 테이프로 쭉쭉쭉 붙이면 되거든요. 챕터별로 놓고 이렇게 쫙 테이프로 붙이면 이렇게 꼭 책처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재질도 괜찮은데, 그냥 처음에는 코딩 카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수첩처럼 하면서 코딩 블록을 하나씩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가 또 이견이 많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은 뒤에다 챕터 하나씩 끝날 때마다 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던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 대면 수업할 때는 이제 이게 다 1인 패킹으로 나갈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스티커, 파우치 모든 게 다 1인 패킹이 돼서 나가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다 지급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대면 수업 하실 때 선생님이 이거를 나는 챕터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티커만 다 빼셔가지고 챕터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씩 잘했어요 하고 나눠주고, 그다음에 완성한 친구들은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여기 스티커 하나씩 붙이게 하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혹시 뭐 조립해보신 분 계세요? 미리? 선생님 해보셨고 조립이 안 돼 있으신 분.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저는 조립을 해놨는데 일단 얘를 빼서 보겠습니다. 제가 다 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완성된 걸 보시면 오른쪽 팔, 다리,
이게 뭐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끼면 됩니다. 일단 제가 PPT에도 해놨는데 교재를 한번 보세요. 네, 교재를 한번 보시고 저는 일단 다 뗄게요. 분해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처음에 교재에 그렇게 돼 있죠. 파트마다 어떤 구성품들이 들어가는지 걔네의 구성품을 꺼내서 모아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그 몸통 부분부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쪽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다리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끼면 되겠죠. 몸통을 이런 식으로 끼고 그다음에 여기 하실 때는 이제 스티커를 미리 붙여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 몸통 스티커 2개. 그래서 몸통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앞뒤를 구분을 해놓고. 그래서 진행하실 때는 PPT 보시면서 순서대로 하나씩 부품부터 꺼내놓고 차근차근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고, 예, 저는 이제 조립하실 때 좀 주의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얘를 딱 결합을 해놓으면 그게 제일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머리 부분으로 오고 요 홈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맞춰서 끼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 부분 조립을 했으면 이제 몸통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팔다리도 좌우가 없으니까 그냥 모양 보고 이렇게 끼면 돼요. 뭐 좌우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낄 때 팔을 만들어서 낄 때 그냥 이렇게 아이들 힘으로 저학년 힘으로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인데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잘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선 손으로 이렇게 좀 딱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고 팔도 이렇게 양쪽 팔을 끼고 그다음 다리 같은 경우에도 잡고선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 부분에 이렇게 껴주면 되고. 그래서 PPT 하나씩 띄워주면서 처음에 팔 만들 때, 몸통 만들 때 부품 따로 준비하고 그거 순서대로 끼고 그 다음에 팔, 다리 이렇게 쭉 하나씩 만든 다음에 좌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껴서 넣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티커 이렇게 먼저 붙여놓고 앞뒤 구분 되도록 하고. 그래서 머리가 지금 요 큐브 본체 빼고 2개가 있으니까 스티커대로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큐브 본체하고 요 머리하고 이렇게 끼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끼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얘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듯이 끼면 들어가고요. 뺄 때도 반대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면 딱 들어가죠. 뺄 때도 위로 들어서 빼면 금방 빠지고. 근데 큐브 본체 같은 경우에는 요 거치대를 화살표 여기 보면 홈이 있잖아요. 네, 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요 거치대를 이렇게 다시 연결해서 그럼 거치대랑 얘 머리랑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거치대랑. 근데 거치대는 끼는 방법이 아까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눌렀는데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쭉 누르면 들어가요. 그리고 얘 뺄 때는 그렇게 잡아서 빼면 안 되고 이쪽이 앞쪽이니까 뒤로 이렇게 부러뜨리듯이 그러면 잘 빠져요. 낄 때는 그냥 쭉 밀어서 넣고, 네, 뺄 때는 뒤로 몸통을 뒤로 제끼면서 얘를 부러뜨리듯이 딱 이런 식으로 하면 손쉽게 빠집니다. 얘는 이제 잘 움직여요.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큐브는 약간 좀 이렇게 뻑뻑하게 움직이죠. 큐브는 위에서 아래로 쭉 눌러서 낀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다리는 앞으로 하고 손은 뒤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놔두고 이게 도트 매트리스가 잘 켜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야겠죠. 예, 혹시 카메라 조정 가능하신 분들은 큐브를 비출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앉혀 놓으세요. 큐브를. 그래서 케이블 연결까지 하신 다음에 큐브를 좀 앉혀 주세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이 이제 도트매틱스가 가지고 하는 수업이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큐브 본체를 요 피규어에 꽂아 가지고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코딩 스토리 신버전이 좀 올라와 있어요. 2.4.6이죠. 2.4.4 버전하고 똑같고 큐브나 로이를 사용할 때 우리가 2.4.4를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이나 지금 올라와 있는 2.4.6이랑 똑같아요. 그냥 로이나 큐브에서 버그 수정을 한 게 아니라 코딩 스토리에서 버그가 있어가지고 걔를 수정한 거고, 선생님들은 2.4.4나 지금 올라와 있는 2.4.6을 깔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큐브 수업은 그 신버전이나 2.4.4 버전을 깔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큐브, 로이, 코딩 스토리가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다 세 개를 넣어가지고 뭐 버그가 한 개씩 생기게 만드나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 세 개가 다 연동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동을 시키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화면에 이제 제 동작하는 걸 좀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기를 비추고 공유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코딩 스토리를 띄워서 이 동작을 보여드린 다음에 코딩 스토리를 공유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큐브를 연결을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자, 큐브로 로이를 먼저 제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도 연결을 해야 되죠. 지금 큐브와 로이가 이제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고 코딩을 미리 해놨는데 큐브의 자이로로 로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코딩을 해놨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큐브를 들고 로이가 여기 있죠? 앞으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전진, 전진. 자, 이런 식으로 큐브의 자이로를 이용해서 로이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 로드이노를 제어를 해볼게요. 코딩 스토리. 자, 로드이노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큐브로 제어하는 거예요. 큐브로. 자, 전진, 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잘 되죠?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수출용은 로이와 큐브를 같이 세트로 넣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수출용을 만들어 놨고, 런닝온 사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쪽도 지금 제가 로이와 큐브를 세트로 넣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할 생각이에요. 아직 합쳐진 컨텐츠를 만들진 않았고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방과후는 현재 큐브만 받아보셨겠지만 큐브만 별도 12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혹시 뭐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로이도 가지고 있고 로드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큐브로 로이를 제어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조금 구성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큐브를 잡아놨잖아요. 만약에 로이를 제어하겠다 그러면 로이를 연결을 다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면 이제 저는 지금 동굴을 빼놨는데 동굴을 다시 꽂아볼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큐브와 로이가 지금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요 색깔은 큐브의 블록이죠. 큐브 앞으로 기울었을 때 이게 자이로로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로이로 할 거니까 로이 피지컬 블록에 가서 모토 동작하는 블록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로이가 되는 거고, 여기 빨간색은 이제 로드이노에 들어가면 로드이노 그 피지컬 블록이에요. 그래서 로드이노로 할 때는 이렇게 빨간색 로드이노 블록을 가져오고,
시작은 큐브로, 동작은 로드이노. 시작은 큐브로, 동작은 로이. 이렇게 짜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수업 끝나고 이제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면 확실히 그 큐브로 로이를 제어하고 하는 게 재미가 있고, 또 이제 자이로가 좀 훨씬 재밌어요.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자, 일단 대략 다 만드셨으면 큐브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큐브 연결하는 거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큐브는 펌웨어가 다 돼서 나오니까 일단 펌웨어 하지 말고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말 연결이 제대로 됐는데 뭐 동작이 좀 이상하다, 네, 그럴 경우만 이제 펌웨어를 다시 해주시고, 케이블 꽂고, 간단하죠. 그냥 연결해 가셔가지고, 예, 뭐 큐브 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연결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결만 클릭하면 네, 자동으로 띠리리리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네, 큐브 가운데가 큐브죠. 초록색으로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큐브는 위에 보면 이렇게 색깔 버튼이 있죠. 얘는 접촉 센서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도트 매트릭스, 근접 센서하고 제스처 센서가 있고요. 네, 자이로 센서는 요 위쪽에 있고, 그래서 출력 부분이 도트 매트릭스 하나고 나머지는 다 입력 센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자이로나 그런 근접이나 제스처 이쪽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코딩을 주로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그 재미있는 커리가 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첫날 이렇게 만들기를 다 하시고 부품 확인하시고 이제 연결하셔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됐죠. 자, 연결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도트 매트릭스를 블록을 하나 불러와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그래서 2차시 들어가면 이제 여기 도트 매트릭스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좀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걔를 좀 당겨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같은 경우에 이제 교재도 한 번씩 다 보시고요. 뭐 코딩 블록 이용하기 해서 챕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센서에 대한 이해, 네, 그 부분이 있고, 간단하게 하나씩 뭐 미션식으로 코딩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 꾸미기 하고 이제 스토리 이해하기,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코딩하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로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의 스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커리를 만든 사람이 어떤 주관에 의해서 스토리가 쭉 구성이 되게 된 그 스토리에 따라서 코딩을 하게 돼 있는데, 큐브는 전부 다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거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는 챕터별로 이 챕터의 규칙이 뭔지, 게임의 규칙이 뭔지에 대해서만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시면은 코딩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죠. 좀 논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큐브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 네,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챕터 2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는 이번에는 저 더빙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그 기업이다 보니까 더빙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빙 부분을 하지 못했고, 앞에 이제 데모에는 영상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게요. 자, 요 로봇
화면에서 이제 네 가지 표정이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랜덤하게 나오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이제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틀리면 점수가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의 규칙이 있겠죠. 이건 이제 스토리 보드를 보면서 이제 게임의 규칙을 쭉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먼저 큐브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트 매트릭스에 대한 사전에 이제 좀 알아보기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이제 코딩 스토리 한번 띄우시고요.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시고 큐브 이제 피지컬 블록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자 됐죠? 예, 이 블록을 이제 불러오시고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끌고 오면 한꺼번에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얘를 클리어하면 이제 한 번에 지워지고 5를 누르면 다 켜지고 클리어하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기본적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고요. 저장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린 걸 저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애드를 눌러서 내가 그린 걸 이렇게 저장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컴플릿을 누르면 누른 다음에 이게 선택이 되죠. 여기서 이제 도트를 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번 이제 선생님들 쭉 한 번씩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고 자, 클리어를 하고 자, 웃는 모양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코딩 스토리 처음에 할 때 LED 켜기 하는 것처럼 깃발을 하나 놓고 처음에 이제 1초 간격으로 여러 가지 도트 모양을 킬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웃는 모습 그 다음에는 이런 모습 자, 세 번째는 이렇게 화난 모습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윙크하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깃발을 클릭하면 1초 간격으로 이제 모양이 바뀌겠죠. 자, 그런 미션들을 이제 처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매트릭스에 대한 사용 방법들 쭉 설명해 주시고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션이 있죠. 뭐 웃는 표정 그려보기, 그다음 슬픈 표정 그려보기. 뭐 PPT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이제 코딩을 해서 1초 간격으로 LED 켜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보고 그래서 블록 알아보기에서 이제 사전에 어떤 뭐 센서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이제 챕터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불러와서 이 챕터. 자, 코딩하기 전에 제가 이제 보내드린 파일 중에서 이제 완성본을 먼저 불러와 보세요. 완성본 불러와서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누르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랜덤하게 나오니까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서 클릭을 하면 되는데 잡아서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클리면 다시 하트가 줄어들죠. 하트가 줄어들고 다시 시작. 자, 또 랜덤하게 순서가 바뀌면 순서를 잘 기억해서 쭉 해보세요. 자, 틀리면 또 줄어들고 자,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간단합니다. 자,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제가 PPT를 띄워드릴 테니까 자, 그걸 보고 한번 코딩을 한 번씩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로봇 연구소만 불러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나머지 스프라이트 다 불러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숨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죠. 네, 스프라이트를 배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의 블록으로 준비하기 안에는 다 좌표를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뭐 틀려도 순서대로 다 배치가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는 얼굴, 그 다음에 웃는 얼굴, 그다음 화난 얼굴. 자, 이제 스토리, 게임의 규칙이죠. 예, 규칙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5로 정하고, 얘는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로봇 얼굴이 랜덤하게 바뀌도록 하고, 자, 마우스로 클릭한 얼굴이 도트에 나오고 로봇으로 이동한 후 도트가 꺼져요. 순서를 기억해서 클릭하면 된다는 거죠. 게임의 규칙이 이제 얘는 간단해요. 그래서 틀리면 생명이 1 사라지고, 예, 맞으면 1점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생명이 다 끝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점수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뭐 로이나 그 멀티미디를 했듯이 순서대로 쭉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완성 부분을 보고 하시면 돼요. 완성 부분을 따로 해놨으니까 완성 부분을 보고 한번 이렇게 다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제 로봇 준비하기, 그다음에 이제 로봇 말하기, 문제 내고 문제 풀기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하기가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직접 짜는 게 아니니까 뭐 어렵진 않죠. 그냥 문제 풀기 방송을 받았을 때가 있고, 게임 끝 방송을 받았을 때가 있고, 두 가지. 문제 풀기를 받았을 때는 얼굴 순서가 틀리면 X 모양이 나오고, 얼굴 순서를 맞히면 하트 모양이 나오고, 점수가 1점 오르고, 규칙을 다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트 모양은 저장된 거에 없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그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려서 시간을 보시면서 뭐 그려서 하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직접 그려서 완성할 수 있게. 게임 끝을 받았을 때 웃는 모양, 로봇 게임 결과 말하기.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 순서 맞히거나 틀리면 시작 위치 방송하고 기다리고, 표정 없는 얼굴로 바뀌고, 그다음 이제 도트를 다 끄는 거죠. 또 얘는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무한 반복으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로봇 스프라이트 코딩을 하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생명. 자, 생명도 보시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항상 준비하기가 먼저 들어가고, 생명을 5로 정하고, 로봇 생명 0이면 게임 끝 방송을 해주고요. 그래서 무한 반복.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문제 풀기 방송을 받았을 때 얼굴 순서 틀리면 생명이 줄어든다. 자, 다음 이제 얼굴 코딩하기. 얼굴은 이제 4가지 코딩이 다 똑같겠죠? 똑같고, 요 모양, 얼굴 이름하고 도트 모양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기본 얼굴부터 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얼굴 준비하기. 그 다음에 얘도 문제 풀기 방송을 받았을 때 마우스 클릭하면 이제 도트에 켜졌죠. 도트의 기본 얼굴 모양. 자, 기본 얼굴 모양 하나 그리고요. 기본 얼굴 모양. 그 다음에 로봇 얼굴 이동하기. 로봇 얼굴로 이동하고, 도트 끄고, 얼굴 순서 확인하고 동작하시. 시작 위치 스프라이트를 받았을 때 시작 위치로 이동하고. 그래서 얼굴 4개를 다 똑같이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가지 얼굴 다 코딩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잘 되나. 생명 코딩 했고, 로봇 했고, 웃는 얼굴 다 했고, 다 됐네요. 자, 그렇게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고 잘 되시죠? 자, 다음 이제 챕터 1, 2,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얘는 이제 위에서 화살표가 내려오면 네, 여기 위치에 딱 왔을 때 네, 똑같은 색깔 버튼을 눌러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많이 보셨겠죠? 점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간을 딱 넘어서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색깔 버튼을 맞췄을 때는 이렇게 춤을 추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봤죠? 네, 잘못 눌렀을 때는 이렇게 쓰러지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완성 화면을 먼저 불러와서 선생님들 한 번씩 해보세요. 자, 파일에서 프로젝트 불러와서 큐브 최종 프로그램 3번 리듬에 맞춰, 리듬에 맞춰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챕터부터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피규어가 큐브에 꽂혀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이제 얘를 빼는 거죠. 얘를 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쪽으로, 큐브 뒤쪽으로 이렇게 부러뜨리듯이,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지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방향은 우리가 큐브 할 때랑 똑같아요. 파란색은 오른쪽, 노란색은 왼쪽, 초록은 뭐 전진, 빨간색은 멈춤, 뭐 요 후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큐브 할 때하고 뭐 색깔과 방향은 뭐 똑같이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케이블이 휴대폰도 그렇지만은 이게 자꾸 이렇게 큐브를 자꾸 막 과격하게 흔들거나 하면 이쪽이 이제 좀 접촉이 느슨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약간 좀 주의를 주시면 되고, 자, 플레이를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면 이제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요. 150점인가 처음에 그렇게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못 맞추면 쓰러지고. 미스, 실수할 때마다 이제 미스가 올라가서 10점이 되면 이렇게 게임 오버가 되고요. 자, 요런 이제 규칙들. 접촉은 워낙 이제 우리가 로이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교재 보면 미리 알아보기, 이제 코딩 블록 이해하기에 접촉 색깔 버튼하고 스피커하고 연결해서 도레미파가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피커하고 연결해도 되지만은 앞에 우리가 배웠던 도토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노란색에 누르면 뭐 웃는 표정이 나오고, 초록색에 누르면 뭐 화난 표정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있는 대로 도레미파를 한번 해볼게요. 큐브 피지컬 블록에 들어서 요 버튼이 있죠. 요 버튼. 그래서 도레미파까지 막 4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가져오고요. 네, 노란색이 감지됐을 때는 도,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이 감지됐을 때는 순서대로 할까요? 노란색, 빨간색이 감지됐을 때는 뭐 레, 이렇게 하면 되고. 좀 화면을 확대할까요? 그래서 도레미파 만들기. 파란색이 감지됐을 때는 도레미. 자, 마지막 초록색이 감지됐을 때는 도레미파. 네, 이렇게 해서 잘 나오죠. 스피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스피커를 다 빼고 도트로 해도 되겠죠. 도트로 해서, 자, 노란 버튼이 나왔을 때는 웃는 표정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감지됐을 때는 이렇게 화난 표정, 파란색이 감지되면 찡그린 표정인가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엔 하트 뿅뿅 나오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나오게 해도 되고, 뭐 숫자를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래서 얘도 저 LED랑 똑같아요. 네, 끄기를 안 누르면 계속 켜져 있어요. 네, 계속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초랑 뭐 도트 끄기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그것도 되고. 자, 1초 나오고 꺼지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도레미파 만들기 미션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터 불러오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배경 불러오고, 여기서는 이제 배경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스프라이트 불러오고, 스프라이트가 엄청 많아요. 네, 스프라이트가 엄청 많아서 약간 좀 코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레이트와 색깔 화살표는 다 숨겨야 되는 거, 네, 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위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스토리, 네, 게임 규칙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음악이 나오면 조명이 움직이고, 네, 댄서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 화살표가 랜덤하게 들어오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제 벽에 닿으면 댄서가 넘어진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눌렀는가 아닌가, 눌렀는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고 누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코딩이 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요 밑에 있는 화살표가 화살표 모양이 닿지 않으면 또 댄서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벽에 닿거나 아니면 잘못 눌렀을 때, 그때는 댄서가 넘어진다는 거죠. 이런 규칙들. 그 다음에 잘못 누르면 미스가 1점 올라가고 기존에 얻었던 점수가 10점씩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제 제대로 잘 했을 때, 제대로 잘 누르면 화살표가 이제 커진다는 거죠. 커지고, 그 다음에 댄서가 춤을 추고, 그다음에 그레이트가 나오고 10점이 올라가고 성공 음악이 나온다. 그래서 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규칙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50점씩 증가할 때 화살표 내려오는 속도가 커진다. 미스가 10점이면 게임 오버. 이런 이제 게임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코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선생님들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꼭 순서대로 한 번씩 쭉 해보고요. 제가 아마 PPT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잘못 붙여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한 번씩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수업에 들어가시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그런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 성공 음악을 만드는 게 있어요. 성공 메시지 만드는 거. 성공하면은 이걸 뭐 다 아시죠? 여기 스피커를 가져와서 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부분 있잖아요. 누르면 이제 연속해서 건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 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요 옆에 화살표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누르면 옥타브가 바뀌어요. 지금 여기는 7 옥타브란 얘기고, 옥타브를 하나 낮추겠다 그러면 이렇게 낮춰서 하는 거고, 실패 음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요 PPT를 보면 도레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도레가 이제 4옥타브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4옥타브로 조정하는 거고. 요 부분 외에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4챕터를 좀 보시겠습니다. 4챕터는 근접 센서예요. 근접 센서. 네, 거리를 인식하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거리에 따라서 단계가 이제 센서에 정해져 있어서 그 거리를 인식을 해서 이제 스프라이트를 제어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완성 화면을 먼저 보실게요. 큐브를 들었다 놨다 하면은 요 스프라이트가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총알이 미사일이 발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할 때 잘 좀 주의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미사일로 쏘아서 맞출 수 있는 스프라이트가 있고 맞출 수 없는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당하고 탱크는 미사일로 맞출 수가 있고요. 나머지 비행기하고 건물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사일을 발사해도 맞지 않아요. 얘네는 피하기만 하는 거고 탱크와 악당은 미사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코딩하는 블록이 약간 다르겠죠.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근접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근접 센서. 자, 이렇게 근접 센서는 단계가 나눠져 있다. 요 센서가 여기 붙어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요 근접 센서는 5단계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제가 해보니까 바닥에서부터 한 10cm까지 그게 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한 5cm 간격 정도. 대략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작동은 굉장히 잘 되니까 민감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딩 스토리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시고, 자, 깃발을 하나 놓으시고 근접 센서는 여기서 설정을 해줘요. 제스처와 근접은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접 센서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교재대로 하면은 이 센서에 따라서 미션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또 도레미파솔 이게 나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차라리 아까처럼 이제 도트 매트릭스의 도트보다는 요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조건으로 해서 만약 근접 센서가 1단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한 개만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다음에 근접 센서가 1단계인가 1단계이면 우리 교재대로 하면 뭐 도음이 나오고 2단계면 레, 미, 파, 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반복에 놓고 하니까 계속 도도도도 레레레레 막 엄청 시끄럽게 나와요. 근접 센서가 1단계일 때는 스프라이트를 뭐 여기 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동작에서 좌표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또 복사해서 근접 센서가 2단계인가 그러면 이 좌표를 얘를 모모시를 약간 좀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어휴 지워져 버렸네요. 근접 센서가 2단계인가 그러면 얘를 넣어주고 근접 센서가 3단계인가 약간 좀 더 올려주고 그 다음 4단계는 좀 더 올려주고 마지막 5단계는 끝까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주고 깃발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바닥에 있을 때는 1단계.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올려보세요. 천천히 올리면 2단계. 이게 대략 한 10cm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올리면 3단계. 이렇게 단계가 더 올라갈수록 되는 거죠. 작동이 잘 돼요. 작동이 아주 민감하게 잘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스프라이트에 저기 뭐 1, 2, 3, 4 숫자를 불러와 가지고 1단계가 되면 1이 나오고 2단계 되면 2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미션을 주셔도 되겠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센서에 대한 이해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코딩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4챕터는 같이 한번 코딩을 해 볼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 파일 불러와야겠죠. 프로젝트 파일 코딩 스토리에서 큐브 이미지 3번, 4번. 그래서 파일을 먼저 불러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불러야 됩니다. 배경 가서, 배경이 많아요. 1, 2, 3, 4, 6번까지 도로 1, 2, 3, 4, 5, 6 다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탭에 가셔서 안 쓰는 거 얘를 지우고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배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불러오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다 불러오시면 돼요. 건물, 게임 결과, 로켓맨, 미사일, 비행기, 악당, 탱크. 자, 얘는 이제 쉬워요. 건물부터 탱크까지 모든 스프라이트를 다 숨기세요. 자, 하나씩 선택해서 숨겨야 되겠죠. 자, 원래는 이제 모든 스프라이트에 준비하기를 다 놓고 코딩을 시작해야겠죠. 네, 저희는 그냥 완성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켓맨부터 할게요. 로켓맨. 자, 일단 깃발을 3개. 깃발 3개 필요하네요. 깃발 3개 놓고 제일 처음에 로켓맨 준비하기. 그 다음에 생명 정하기. 자, 생명 5로 정하고 그 다음에 로켓맨 등장하기. 자, 여기는 준비하기, 여기는 등장하기예요. 네, 등장하기를 안 하면 로켓맨이 안 나타나겠죠.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부딪히면 아파하고 생명 일식 줄어들기 이렇게 기본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블록을 이용해야겠죠. 로켓맨이 큐브의 위치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동해야 되니까 자, 제일 먼저 뭘 한다? 근접 센서 선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다 조건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무한을 놓고 자, 만약을 하나 놓고 근접 센서 단계가 1단계이냐? 1단계면 추가 블록에 가서 1단계 위치로 이동. 자, 이렇게 해서 4단계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4단계. 2단계면 2단계 위치로, 3단계면 3단계 위치로, 4단계면 4단계 위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미사일이 발사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빨간 버튼이 감지되었을 때 빨간색으로 바꾸고 그럼 공격하기. 자, 여기까지. 자, 다음에 이제 악당. 미사일로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코딩할게요. 악당과 탱크는 미사일로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깃발을 3개 놓으시고 추가 블록에 가셔서 제일 먼저 준비하기. 그 다음에 악당 지나가기. 지나가는 건 계속 반복돼서 지나가야 되니까 자, 반복하게 하나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로켓만에 닿으면 공격을 해요. 얘가 부딪히면. 그 다음에 미사일에 닿으면 아파하기. 얘도 반복하기로 해주고
그다음 탱크, 탱크도 똑같겠죠? 탱크도 깃발을 3개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항상 준비하기, 그다음에 지나가기, 그다음에 다음에 아파하고 공격하기. 얘는 계속 반복. 얘도 반복. 자, 다음 비행기. 비행기는 미사일로 맞출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피하기만 해야 돼요. 자, 준비하기 놓고 지나가기. 간단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얘는 반복하게 해주고. 마지막 건물. 건물도 똑같습니다. 깃발 2개. 준비하기, 지나가기. 지나가기는 계속 반복한다. 자, 마지막 게임 결과. 3개. 그래서 준비하기, 그다음 점수가 몇 점까지 낼 것이냐. 50점이면 게임 클리어 나오기, 생명이 0이면 게임 오버 나오기, 이렇게 하는 거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코딩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자, 코딩이 다 됐나요? 건물, 미사일, 결과. 미사일 코딩 안 했네요. 미사일은 깃발을 하나 놓고, 역시 준비하기가 먼저 와야겠죠. 준비하기가 오고, 그 다음에 빨간 버튼이 감지되었을 때 미사일 발사되고 악당 또는 탱크에 닿으면 터지고 점수 1 오르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탱크, 비행기, 악당, 로켓맨, 게임 결과, 미사일. 자, 이렇게 해서 다 되셨으면은 깃발 클릭해서 시작을 해보세요. 소리가 안 나오죠? 예, 소리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죠? 무대에서 또 배경 코딩 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깃발 놓고 추가 블록 가서 배경음악 재생하기. 그다음 이렇게 놓는 건가요? 찾아봐야겠네. 배경 움직이기, 반복하기. 이렇게. 잠깐만, 이거 봐야지 알아요. 배경, 반복하기는 아니네요. 그냥 배경 움직이기만 하면 되네요. 이렇게 2개, 배경까지. 자,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잘 되시는지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요. 앞에 별도로 뭐 언플러그 활동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처음에 뭐 센서에 대한 이해할 때 선생님께서 좀 예제를 많이 만드시고 시간 조정을 한번 보시고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로이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남을 때 이제 한 번씩 또 로이를 제어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어려움 없고 작동 뭐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 버전은 지금 이게 전부 다 정의 블록으로 짜져 있는 건데, 그 정의 블록에 있는 한 몇 개 부분을 직접 코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또 교육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수업 잘 하시고요. 또 궁금한 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